네, 어제 4대강 사업 관련 감사원의 네 번째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대운하 정책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사업이다라는 건데요. 2008년 당시 대운하 사업은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면서도요. 대신해서 4대강 사업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낙동강의 채소 수심을 손수 챙겼다라고 하는데요. 실무진은 수심 3m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강을 더 깊게 파라고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심이 6m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 6m가 의미가 있습니다. 최소 수심 6m는 한반도 대운하 TF에서 만든 대운하 안에 운하 수심 6.1m와 차이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중에도 있었죠. 이거. 그렇죠. 예. 예, 이 6m를 고집하는 이유는 결국은 대운하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이 6m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고 굳이 2m, 3m 정도면 되는데 6m까지 팠다. 그래서 결국은 대운하를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 하고 그렇게들 지금 현재도 보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4대강 사업을 오랫동안 들여다본 이명박 전문가로서 예.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그건 표면적인 목적은 맞고 제가 보기에 진짜 목적은 6m 그 자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m를 팠다고 해서 대운하 사업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대통령 임기 내에 대운하 사업을 시도하지도 않고 못합니다. 결국 이 4대강 사업이라는 것만 해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임기 이후 대운하 사업을 할 수도 없잖아요. 뻔한 건데. 그래서 6m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2m, 3m만 파도 되는데 6m를 팠다. 계속 공사를 벌였다. 예. 근데 이제 이게 핵심이 겁니다. 이게 강 바닥이잖아요. 강은 계속 토사가 밀려 내려오고 퇴적이 쌓입니다. 그래서 6m를 팠는데 토사가 쌓여서 2m, 3m가 된 건지 나중에 아니면 처음부터 2, 3m 밖에 안 팠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지금 6m 그대로 수심이 남아있는데 없어요, 거의. 계속해서 일을 벌여야 되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6m 판다고 돈을 받고 2, 3m만 팠다. 그럼 4m에 해당되는 돈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메타당 당시 계산으로 조 단위가 들어와요. 그러면 6m가 판다고 해놓고 2, 3m만 파면 못해도 5조, 6조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론가. 예. 이게 숨어 있는 목적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4대강 사업이 미스테리가 많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6m를 팠을까. 다들 대운하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거 파고 나서 대운하 사업을 하려는 시도를 안 했어요. 네, 다 흐지부지 됐습니다. 예. 만약에 정말 하고 싶었다면 계속 대운하 사업을 추진했겠지만 땅 파고 끝났어요. 예. 저는 땅 파는 자체가 목적이었다. 그래서 많은 조 단위의 돈이 사라졌을 수 있다. MB 사업의 특징은 표면적 목적만 보면 안 됩니다. 예. 이면을 봐야 되는데. 이미 어쨌든 4대강 사업으로도 많은 돈이 쓰였는데요. 총 31조 들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총 편익이 6조 6천억 원에 불과해서요. 비용 대비 편익 비율, 그러니까 BC로 하면 0.21이 나옵니다. 편익 비율이 1 이상 나올 경우에만 사업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국고를 낭비하면서 경제성 없는 무리한 사업했다라는 사실 다시금 드러난 건데요.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 명분으로 내세웠던 홍수 피해 예방 효과는 0원, 그러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 알았어요. 과거에도. 다 알았고.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이제 대운하를 하려고 했었냐라고 지금 이제 감사원 결과가 가지고 나오는데 대운하가 아니라 땅 파려고 했다. 물속에 땅 파가지고 그 땅이 원래 6m를 팠는지 나중에 퇴직돼서 3m가 돼버렸는지 원래부터 2m밖에 안 팠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6m를 고집한 목적은 대운하가 아니라 땅 파는 그 자체였다. 예. 거기에 사라진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제가 이상했거든요. 대운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대운하 사업을 하려고 본격적으로 막 나서지도 않았어요. 뭐지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개인적인 추정이고요.
만약 수사를 한다면 거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 봐달라고 부탁드린 바이고요. 예, 근데 당장은 수사가 진행되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감사원에서는 어제 이제 고발하거나 그런 행위들을 하진 않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법적 책임까지 추궁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뭡니까 공소시효가 다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담합 정도로만 처벌을 받은 바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핵심적인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처벌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로 6m를 파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게 그런 정황이 나오면 다른 얘기죠. 이명박 대통령 관련해서는. 자, 그렇습니다. 4대강 감사원 결과가 나와서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 어제 KBS가 좀 추가 보도들을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이 4대강 사업 반대한 사람들을 사찰했는데 그 국정원 문건을 어제 공개한 겁니다. 당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청와대 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라고 하는데요. 문건 내용들을 보면 반대 단체가 연대 방해를 위해서 기업 후원금 모금 차단해야 된다. 환경단체 핵심 인물 24명의 신원자료 및 개인 비리를 수집해야 된다. 반대 단체 견제 방안으로 세무조사 압박해야 된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가 아니라 어제 뭐 계속 연달아서 나오지만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뭐 사찰, 블랙리스트 그런 심부름센터 공화국이었어요. 다 공기관도 사기업도 이거 후원 못하게 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4대강 반대하는 네, 그렇죠. 단체들에게. 그리고 네. 아예 이제 홍보 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문제 다 끊어버렸고요. 또 종교계 반대 주도 단체에 대해서는 개인 비리를 언론 보도하라는 식의 추진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4대강 감사원 결과 나왔는데 이게 수사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뭐 감사원은 수사 의뢰할 만한 사안이 지금 없는 거군요. 공소시효가 다 됐거나 대통령이 이런 사업을 벌이라고 했던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거든요. 예, 통치행위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원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다만 억지로 6m를 팠다. 여기까지는 밝힌 거죠. 억지로 팠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군 기무사령부의 문제점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16년 9월 박근혜 탄핵을 위한 촛불 집회가 불붙던 때 일입니다. 시민단체를 기무사가 사찰했다라는 문건이 나왔는데요. 내부 문건 내용입니다. 세월호 TF도 하는 기무사가 예, 이번에 2016년 9월 달 문건까지 나온 건데요. 할 때 촛불 집회 때도 사찰했다는 거잖아요. 그랬겠죠. 예, 세월호 유가족도 사찰했는데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자고 하는데 사찰했겠죠. 예. 네, 근데 문건 내용이 정말 자세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회의 자료에 대한 해킹이나 도감청까지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낳고 있습니다. 아하. 당시에 그 시민 단체들에 대해서 도감청 하지 않고서는 혹은 해킹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문건들을 확보하고 있더라. 네, 정말 자세한 내용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그때 당시 그러면 세월호 관련 60여 명 TF에 있던 사람들이 그럼 지금은 뭐 처벌을 받았느냐? 처벌을 받았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현직 군인으로 밝혀졌으니까.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장성도 있어요. 장성. 네. 예, 이런 일을 벌이고 별을 달고 군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군이 제대로 반성하지 못하고 있고 개혁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국방부 자체 처리를 보고 검찰이 나서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여전히 별을 달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다음은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다스의 사장이 최근에 경질됐는데요. 강경호 현 사장입니다. 이 사람을 포함해서 임원 3명이 새로 임명한다라고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SBS가 단독 보도한 건데요. 문서에 대한 게시자, 그러니까 이러한 인사 내용에 대한 게시자가요. 인사팀이 아니라 이상은 다스 회장이었다라는 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 재미있는 뉴스네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사장을 이상은 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경질했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회장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회장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 한 번도 인사를 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사팀 거쳐서 대표이사가 승인해서 인사 발령되는데 이것은 다스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발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스 사장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상은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이참에 회사를 진짜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상은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모종의 비밀 합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바라보는 보도는 없던데
인사권 행사하는 거 봐라.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이 다스 주인이다.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유리해지죠. 예. 물론 이상은 회장이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어요.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결론 냈고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을 봐라. 이 인사권 행사하는 것만 봐도 이상은 회장이 실제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하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은 회장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약속 대련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꿀꺽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비밀 합의가 있었거나 만약에 후자다 비밀 합의다라고 하면 이렇게 경질된 MB 인사 사장은 일부러라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막 반발하겠죠. 혹은 그 전 사장은 아예 그 비밀 합의를 모를 수도 있고요. 모르게 하는 게 더 나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한 표입니다. 왜 후자의 한 표냐면 비밀 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 이상한 회장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이렇게 큰 기업을 혼자 꿀꺽할 정도의 수완을 발휘한 적이 없어요. 인생사에서. 카드도 개인 카드도 뭐 사용한 적이 없고. 그렇죠. 예. 최대 돈 정해져 있었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요. 그래서 다스에서. 그리고 다스에서 굉장히 무시당하면서 오랜 세월. 게다가 다스 실소유주가 책임져야 하는 예를 들어서 다스에 추징되는 세금만 해도 400억대란 말이죠. 이상한 회장은 그런 돈이 없어요. 예. 지난 2008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론에 밀려 대운하 사업 중단을 발표합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 결과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곳곳에 드러났습니다. 네, 4대강 사업. 벌써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끌고 있는 이 얘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 수시로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이죠. 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에 이전 대통령의 지시가 고스란히 반영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전 대통령은 반대 여론이 심해서 대통령 취임 직후 때부터 한반도 대운하 사업 포기하겠다고 공언했었잖아요. 그렇죠. 대운하는 포기를 하겠다. 네. 하지만 그 2달 뒤에 하천 정비가 목적이라면서 사실상 4대강 사업을 몰래 뒤에서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당시 국토부는 2.5m에서 3m만 파내도 홍수랑 물 부족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했거든요. 근데 이 전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까지 직접 불러내가지고 대통령의 지시니까 낙동강은 4에서 6m, 그 외 강은 2.5에서 3m까지 준설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까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건설비를 포함해서 4대강에 50년간 들어갈 돈이 31조였다고 해요. 근데 건질 수 있는 돈은 6조 6천억 원에 불과했는데 네. 지금까지 허공에 뿌려진 돈만 거의 10조가 넘잖아요. 경제 대통령이란 말을 자주 썼었는데 사실 그 말이 참 무색해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기 4대강에 있어서도 어떤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것처럼 그 자원 외교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이 경제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사실 이 수질 오염이 눈에 보이는데 그 보고마저도 묵살했다면서요. 네, 환경 파괴 문제는 아예 얘기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인수위 때부터 환경부가 4대강에 보설치하면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환경이 나빠진다고 경고했는데 오히려 청와대 측은 조류 관련 표현은 삼가해달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 환경부는 실제로 조류 관련 표현을 보고서에서 모두 삭제했습니다. 사실상 이 전 대통령 입맛대로 4대강 사업 계획이 수립된 거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됐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정원 사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어제 KBS 보도인데요. 국정원이 당시 4대강을 반대했던 단체와 핵심 인물들을 사찰하고 청와대에 일일이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정원 관련 문건을 보면요.
그 4대강 반대 단체의 기업 후원금 모금을 차단한다거나 뭐 세무조사 압박한다거나 그리고 찬성 단체에는 홍보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극구 사실을 부인했는데요.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맹형규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요즘 방송활동 많이 하시는 박형준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국정원으로부터 4대강 사찰 보고 받은 적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있었겠죠? 네, MB 측은 대놓고 반대 목소리 내지는 않았지만요. 익명으로 감사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현 정권이 정책 사업을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